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센터 대표 장동연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이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 주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도 연습이다. 학생 이사를 하실 때, 원룸 이사를 하실 때 직접 한번 주가 돼서 이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 그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학생분들의 이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입학하시는 분들, 하나는 졸업하시는 분들.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하든 졸업을 하든 집 크기는 비슷해요. 보통 4.5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원룸. 거기에서 거주를 하시고 거기에 있는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곳으로 옮기는 그런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게 학생 이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지방에서 서울, 인천, 수원 쪽으로 올라오는 장거리 이사가 많아져요. 장거리 뭐 짧게는 200km에서 길게는 한 400km까지 뭐 이렇게 장거리 이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이 직접 그때는 업체를 선택해서 이사를 맡기시게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내 딸 방, 내 아들 방에 있는 짐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서울로 간다고 해서 인천으로 간다고 해서 아들 딸 방에서 침대를 빼고 침대를 없애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뭐 방학 때 내려와서 쉴 수도 있고 주말에 내려와서 쉴 수도 있는데 우리 집에 침대도 있어야 되죠. 그죠? 가구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4년 동안 쓸 침대하고 뭐 옷장 하나 새로 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삿짐 센터한테 짐 내역을 설명하실 때 침대 안 가져가고 가구 안 가져가고 옷하고 뭐 생활용품 조금 가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포장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제분이 멀리 가기 때문에 직접 포장해 주시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사업체한테 포장을 맡기게 되면 장거리를 가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가격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학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고객님께서 직접 짐을 꾸리시고 이사업체한테 운송과 이동 그 정도만 맡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약은 한 달 전 또는 두 달 전 이때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되면 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이것도 생활하는데 필요하다. 이것도 챙겨줘야지. 이것도 가져가면 쓸 거야. 어, 이것도 꼭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저희랑 상담하실 때는 옷 조금, 생활용품 조금, 그래서 이사 비용을 많이 낮췄죠. 그런데 막상 이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이것도 늘어나고 저것도 늘어나고 저것도 늘어나고 저희가 당일에 딱 도착해서 보면 이삿짐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우리 고객님들 추가 비용만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용 조금 더 드릴게요. 요것도 포장해서 좀 옮겨주세요. 당연히 하죠. 근데 모든 기사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장거리를 간다면 기사가 미리 계획을 하죠. 왜냐면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쉬는 날이 없어요. 4월까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이삿짐 센터 다 똑같아요. 4월까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삿짐 꾸리는데 몇 시간,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거기서 짐을 내리는데 몇 시간,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데 몇 시간. 그래서 내가 장거리를 갔다 올 경우에 몇 시간을 잘 수 있고 내일 일하는데 조금 피곤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뭐 갑자기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바로 이 경우. 이 경우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횟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예상 시간, 이런 것들이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정이사 큰 것만 해보시다가 이게 굉장히 방 하나 짐 빼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셨다가 이게 생각한 것처럼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제일 많이 생기고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부분이사. 우리 집에서 딸방 짐 하나 빼서 서울 보내는 거. 우리 집에서 아들 방 하나 짐 빼서 수원으로 보내는 거. 이게 제일 변수가 많습니다. 이사 중에. 아시겠죠? 그래서 짐량이 늘어나잖아요. 짐량이 늘어나니까 추가 비용이 생겨요. 그 추가 비용이 왜 생긴다고요? 이틀 전, 3일 전에 갑자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가져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가져가면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사업체한테 이삿짐 내용을 설명한 짐량과 이사 당일에 실제로 기사가 옮겨야 되는 짐량,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한 달 전, 두 달 전에 짐량을 설명을 하고 이사 비용을 책정 받았더라도 한 이틀 전, 하루 전에 다시 한 번 더 보낼 이삿짐량을 사진을 찍어서 이삿짐 센터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용달 기사분들이 그날 변수 없이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일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일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이사를 조금 한 1년 정도 미루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사가 예년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졸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어머님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 내 방을 이사를 할 때는 뭐 취직을 해서 이사를 하든 대학원을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사를 하든 그때 이사는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막 지방에서 서울, 인천, 수원 막 200km 이상 장거리가 아니라 보통 한 60km 이내, 한 60km 이내에서 그래도 좀 근거리 이사를 하시게 돼요. 우리 동네 이삿짐 센터를 골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죠. 이 경우에는 우리 동네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은 건지 서울 업체를 고르는 게 좋은 건지 고민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동네 이사 업체를 고르셔야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용달로 이사를 하시고 처음으로 반포장 이사라는 걸 접하게 되세요. 근데 반포장 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반포장 이사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포장 이사를 싸게 했다. 어떤 분들은 반포장 이사를 비싸게 했다.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독박 썼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반포장 이사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반포장 이사를 했는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는 반포장 이사를 최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건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고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짐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조금 줄여서 비용을 좀 낮추려고 하시죠. 그래서 비용을 낮춰서 본인이 이사업체한테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서 부모님께서 그 비용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비용을 낮추려 노력하죠. 그런데 비용 낮추는 방법이 오늘 주제는 아니고, 이사 비용 낮추기는 제 다른 영상이 무지 많습니다. 그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졸업을 하는 경우에도 어머님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계약, 보증금, 은행 이체 한도, 학생들은 그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실제로 강남 쪽에 원룸을 얻는다고 해도 보증금 상당히 비싸죠. 근데 그 금액을 학교만 다니던 학생이 이체 한도가 턱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부동산 계약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때는 이사 업체 선택은 직접 하시고 이 연습이 뭐냐면 이사 업체를 설령 기본이 안 된 곳, 이사를 잘 못하는 곳, 이사를 불친절하게 하는 곳, 이삿날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도 직접 업체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룸에 있는 짐을 설령 포장 이사를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업체가 아주 잘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 안에 정리 내가 다시 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사 업체한테 비싸게 계약을 했어요. 내가 잘 못 알아봐서 비싸게 계약했어요. 얼마 비싸게 계약했을 거예요? 한 2만원, 3만원 비싸게 계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 업체가 와서 뭐 물품을 깨먹었어요. 뭐 얼마나 비싼 거 깨먹었을까요? 그쵸? 이때 연습을 내가 선택을 잘하든 잘못하든 업체 선택 노하우, 업체 선택 경험 이런 거를 얻게 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하셔서 큰 가정집 이사를 하실 때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이사를 하실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께 맡기시지 마시고 직접 이사 업체를 설령 잘못된 이사 업체를 고르더라도 직접 한번 선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생 이사는 보통 1톤 트럭 하나로 해요. 1톤 트럭 하나. 그래서 학생 이사라고도 하고 용달 이사라고도 해요. 근데 익스프레스 이사 업체들은 뭐가 있냐면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으면서 일을 꼼꼼하게 하느냐 친절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약간의 차이. 근데 뭐냐면 용달이사는 많이 차이가 나요. 뭐냐면 이삿짐 센터에서 20년간 베테랑이 되셔서 일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자를 내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용달 트럭 하나 가지고 운송을 하시다가 요 시기에만 반짝 이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재가 하나도 없는 기사님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용달 이사는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삿짐 센터 분들보다 더 일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꼼꼼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반면 아예 할 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용달 이사는. 그래서 자제가 많고 경험도 많고 능숙하신 기사님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내가 선택을 해보고 실패를 해보지 않는다면 못 느껴요. 몰라요. 그럼 나중에 1톤 짐, 원룸 짐을 옮길 때 2만원, 3만원 까먹을 걸 2룸 짐, 3룸 짐 할 때 이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20만원 막 이렇게 손해를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형 이사 할 때 이사업체를 직접 골라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사업체 고르는 방법 제가 뭐 몇 가지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소형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 용달 이사 잘하는 방법, 뭐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업체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글과 영상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곳, 그죠? 우리 업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업체는 그냥 광고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거기에서는 뭔가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뭐냐면 뭔가 어떤 정보를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글과 영상이 있다면 그곳은 괜찮은 곳이죠. 그죠?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글과 영상이잖아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시면서 이제 1번부터 뭐 한 10번까지 질문사항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아, 그 다음은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막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도 굉장히 많으세요. 좀 어쩔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사를 굉장히 잘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이사 업체가 대답을 하더라도 이분이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좋은 업체 선택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친절하게 열심히 잘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업체 선택을 하시게 되고 좋은 이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참조하세요. 자, 그리고 견적을 볼 때 지금 우리 집에 책상 하나 있고요. 싱글 침대 하나 있고요. 5단 서랍장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옷 조금 있고 컴퓨터 한 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당일에 추가 비용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견적을 진행할 때는 사진, 저 같은 경우는 방, 주방, 거실, 베란다 사진 한 장씩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원룸 같은 경우는 이쪽 방 쪽 한 장, 그 다음에 주방 쪽 한 장. 그래서 방을 2등분해서 오른쪽과 왼쪽 입구가 이쪽이라면 그런 식으로 찍어서 저는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견적을 진행하시고 견적을 받으셨다면 물어보세요. 추가 비용 나오나요? 추가 비용 뭐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있다. 그럼 계약서에 명시를 하세요. 저는 계약서에 명시해드려요. 어떤 색깔로? 지금처럼 빨간 색깔로 진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명시해서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제가 3월 18일에 TV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상식선에서 기본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이사도 연습이다. 그래서 이사를 처음에 첫 술에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사를 한번 내가 직접 주가 돼서 업체 선택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진짜로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도 이사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사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요? 아마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삿짐 센터 견적 한 세 군데 받아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 다 대부분 90% 이상이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이삿날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허가 업체를 고르는지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직접 주가 돼서 진행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사 최소한 졸업을 하신다면 그 경우에는 내가 주가 돼서 실수를 하더라도 한번 초이스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계속해서 좋은 이삿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